한국 손님 덕분에 매상이 늘어난다. 1983년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관광객의 쇼핑 실태 기사에 붙인 제목입니다. 주부 교실 회원 17명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쇼핑만 하면서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품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방기구, 전기제품, 손목시계, 카세트 라디오, 화장품, 그리고 너나 없이 챙긴 게 코끼리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 검색대를 지날 때는 손이 모자라 짐을 발로 밀었다고 했죠. 이 기사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샀을 뿐이라던 주부들도 결국 고개를 숙였고 들여온 물품 40%를 자진 반납 형식으로 세관에 넘겼습니다. 한 해 일제 밥솥 15,000개를 들고 오던 시절에 이른바 코끼리 밥솥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살며 쓴웃음 짓는 옛 이야기입니다만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이번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한 이 사진에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주영 대사관에 근무하다 들여온 외교관 이삿짐에서 부인이 도자기 1,200여 점을 풀어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뭘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스스로 비명이 터져 나올 만도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얼마 정도 한도가 관세가 면세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1인당. 박 후보자는 샹들리에 8개를 포함해 모두 쓰던 것들이어서 관세가 면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집은 30평쯤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대형 샹들리에 8개를 어디에 걸었을까요? 도자기를 판매한 데 대해서는 이제서야 소매업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행위의 잘잘못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런 분이 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 지원금을 받아간 외국 학회의 가족과 동행했고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18번이나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을 보면 도무지 뭐가 잘못된 건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는 여당 의원들이 도리어 측은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하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니 청문회에서 공격받는 걸 훈장 하나 다른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자질검증보다는 지나친 신상 털기로 변질된 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후보자들을 보면 이게 과연 제도 탓할 일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별에서 온 장관 후보자들이었습니다.